정연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서 하고 싶은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네 소리를 할 때만 가슴이 뻥 뚫릴 것만 같아. 정연이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가 뭔 낯짝을 엮어서냐? 정연이 데려가려고 왔어. 할 말 있어? 정연은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야. 그래도 전 그 애가 필요해요. 점점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드라마 정연이. 이제 극이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연이는 과연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국극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벌써 10화에 대한 예상 리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작 3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복잡해진 스토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점차 정비가 될 것인데요. 9화의 충격적인 전개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정연이는 소리를 되찾기 위해 수없이 시도해보았지만 끝내 소리를 찾지 못하고 고향인 목포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슬픔은 정연이의 절망을 더 깊게 만들죠. 또한 9화는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회차였습니다. 서혜랑의 실체를 알게 된 강소복은 서혜랑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 작품이 끝나면 매랑 국극단을 떠나거라. 서혜랑이 엇나가는 행동은 문옥경의 국극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문옥경은 영서와의 대화에서 국극단을 떠날 것을 암시합니다. 정연이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문옥경은 자신이 아편을 한다는 유언비어에 직면하게 되고 홍주라는 엄마로부터 국극을 포기하고 결혼하라는 강요를 받습니다. 반면 영서는 엄마의 인정을 받으려던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자신감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녀는 강소복의 격려와 정연이의 한마디에서 위안을 얻고 점차 독립적인 소리꾼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10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정연이는 목포에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비록 경험은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소리에 대한 그녀의 의지는 누구보다 대단합니다. 일단 10화에서는 바보와 공주의 공연은 강소복의 의지에 예정대로 진행되려 하고 강소복과 영서는 정연이를 만나기 위해 목포로 향합니다. 강소복은 공선을 오랜만에 만난다는 설렘이 가득하지만 집 앞에서 만난 채공선은 강소복에게 물벼락을 날리며 차갑게 말합니다. 네가 뭔 낯짝으로 여기까지 오냐. 자신의 딸이 자신처럼 목소리의 한계에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공선의 반응은 당연해 보입니다. 강소복과 영서는 정연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목포에 왔지만 정연이는 여전히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소복이 다시 서울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정연이는 소리를 못 내는데 어떻게 국극단에 돌아가냐며 거절하죠. 그때 영서는 채공선의 레코드판을 건네며 다시 생각해보라 합니다. 정연이는 영서의 진심을 느끼며 국극단에 복귀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쉽게 목소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 정연이는 절망에 빠진 채 매일 소리를 되찾으려 애쓰지만 노력할수록 슬픔과 좌절만 쌓여갑니다. 밤마다 소리를 내보려 하지만 부러진 목소리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이때 채공선은 정연이의 노력과 아픔을 지켜보며 결국 먼저 다가갑니다. 엄니 소리를 해야만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 이러한 정연이를 보면서 채공선은 남몰래 울면서 아파하죠. 결국 채공선은 힘들어하는 정연이를 보면서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연이에게 다가가 소리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라고 말이죠. 자신도 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과거 자신의 경험과 굵은 목소리의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감정의 전달을 통해 관객을 울렸던 전설적인 명창의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소리꾼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듣는 사람에게 감정을 잘 전달해야 진정한 소리꾼이다라고 말이죠. 정연이와 공선은 서로에 대하여 속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점차 정연은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정연이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하고 비록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감정이 깊이 전달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점차 더욱 깊이 있는 목소리로 관객들을 울고 웃게 할 수 있는 전달력을 가지게 되죠. 한편 강소복이 정년이를 만나러 목포로 내려간 부재를 틈타 서예랑에 의해서 바보와 공주 공연이 매란 국극단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극단들과의 트러블로 인해 합동 공연이 무산되고 매란 국극단은 굴하지 않고 공연을 강행하게 되죠. 이 공연은 영서의 실력이 돋보이는 기회가 되며 엄마인 한기주의 그늘에서 벗어나 점차 독립적인 연기자로 성장한 영서는 자신만의 연기 스타일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장면은 영서가 성장하는 과정과 그녀의 내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엄마의 강한 기대와 통제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연기를 만들어가는 영서의 모습은 강인한 자립의 상징이 됩니다. 문옥경의 아역을 맡은 영서의 열정적인 연기 덕분에 공연은 큰 성공을 거두며 이는 그녀가 단순히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위치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영서는 오디션에서 보여준 정년이의 마지막 소리가 자꾸 기억이 나는데요. 문옥경은 아쉽지만 정년이는 이미 꺾여버린 재능이다고 단정짓지만 아직 영서에게는 정년이라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영서를 지탱해준 것은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정년과의 경쟁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죠. 또한 문옥경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인물이 서예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문옥경이 국극단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복수심에 불타 제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문옥경의 신뢰를 잃고 결국 그녀의 국극단 탈퇴를 막지 못하면서 서예랑은 큰 죄책감과 자책에 빠집니다. 결국 자신의 자리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행동이 결국 자멸의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이고 날마다 술의 의지에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서예랑의 모습은 그녀가 자신을 억누르던 야망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죠. 실제 문옥경은 국극에 흥미를 잃고 영화배우로 전향하려고 하는데요. 영서에게 같이 가자고 말한 내용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영서는 국극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매란에 남기로 하고 주란이가 옥경과 같이 나간다고 나섭니다. 점차 흥미를 더해가는 정년이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다시 무대에 서게 될까요? 정년이는 엄마 채공선과의 연습과 조언을 통하여 자신감을 찾고 많은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비록 목소리는 이전과 같지 않지만 감정 전달력은 이전과 다르게 대단한 실력을 보이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매란 국극단으로 향해야 할 때죠. 이제 정년이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칠 때인데요. 문옥경과 서예랑까지 국극판에서 떠나면 다음 스포트라이트는 영서와 정년의 몫이겠죠. 정년이는 과연 자신만의 소리로 무대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서예랑과 떠나려는 문옥경,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엇갈리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는 정년이의 놀라운 변신과 매란 국극단의 운명을 주목해보세요. 기대해주세요. 절정으로 치닫는 이야기가 곧 펼쳐집니다. 정년이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미리 알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